한 포털에서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하는 연재 그리고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명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로 반가우세요? 네, 저 팬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공장장님이라는 용어도 익숙합니다. 저희가 섭외를 드렸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알고 섭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종편의 기자셨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방금 제목으로 말씀드린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네. 어떤 이유로 종편을 떠났고, 지금은 셜록이라고 하는, 이게 처음 듣는 수식어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네. 활동하고 계세요. 네, 일단 셜록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심층 탐사 보도만 전문적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르포 위주의 기사만 쓸 예정입니다. 저 굉장히 익숙한 분야인데. 네. 지금까지는 전 오마이뉴스 기자인 박상규 기자와 그다음에 네.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유명한 분이죠. 네네. 최근. 네. 재심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셜록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전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겪어보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나간 사건 중에 네네. 그건 틀림없이 억울하게 기소되고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건을 찾아내서 재심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헌법에서 재심을 잘 안 받아줘요. 그렇죠. 명백하게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3심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오마이 뉴스에 계셨던 박상규 기자 그리고 변호사 중에 박준영 변호사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그런 사건 중에 일부를 찾아내서 실제 재심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합류하신 거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아예 그럼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룹을 네네네. 만들어서 네네. 꼭 재심 사건이 아니어도 네. 탐사 취재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새롭게 조망해보자. 네네네. 기존에 알려진 거는 다른. 네. 그래서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전직 형사분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셜록 홈즈에서 따온 셜록이군요. 네네. 저는 저를 털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후보에 이렇게 물망에 올라온 재수사나 재취재 대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부산 이건 재취재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부산 엄궁동 사건은 지금 박상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고. 엄궁동 사건은 뭔가요? 자세한 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간첩 조작 사건 관련돼서 간첩 조작 사건. 네. 지금 취재 중에 있고 아마 간첩 조작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부터 막 있잖아요. 제가 맡은 거는 83년도 사건이고요. 네, 보상 청구와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는 거 보고요, 오늘. 네. 오늘, 그런 진실탐사그룹, 셜록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네네. 이제 회사의 형태가 아닌가 보죠? 셜록 그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회사는 맞아요. 회사는 맞는데, 회사야 이름이 셜록이에요, 아예? 이게 언론사라고, 회사 이름이 셜록이고요. 언론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호한 게 이렇게 변호사도 함께하고. 그렇죠. 조합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전직 형사분들도. 탐정이네요, 탐정회사. 네. 사건에 개입을 하는 거죠, 사실상. 개입해서 사실 이제 제가 종편에 있었을 때 기사만 툭 던지고 많은 게 좀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희 셜록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취재도 하고 그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분이 나서서 네네. 적극적으로 보통 이제 일반 언론사는 취재를 하고 던지고 끝인데 네네. 여기서는 취재를 하고 그것도 이제 과거에 잘못 알려진 네. 사건을 재취재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변호사가 나서 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시민분들이 펀딩 금액을 정말 많이 모금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기사를 쓰면 거기에 이제 펀딩을 많이 해주시고 그 금액으로도 재판 준비 비용을 마련해서 무죄를 받아내고 그랬죠. 네. 사실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뭐라고 불러요? 일종의 사회적 언론사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회적 언론사 같기도 하고. 대단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네요. 기자와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네네. 힘을 모아서
과거 사건들 중에 네. 반드시 죄취재되어서 정형돼야 되는 사건을 취재만 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할 일과 언론사가 할 일과 그리고 이제 면변 같은 변호사 그룹이 할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네. 놀라운 칭찬 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네. 잘 되시길 바라고. 네. 오늘 모신 이유는 그러면 여기 후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형태죠? 그 다음 스토리 펀딩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예. 일단은 후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시민단체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조합인 것 같아요, 이건. 그런가요? 왜 외국에서는 왜 안 될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고 기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변호사하고 합쳐지거나 이럴 수도 네네. 있지만 같이 처음부터 움직이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고요. 자, 오늘 모신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나는 왜 종편을 떠났냐는 기사 연재글을 쭉 보다 보니까 떠난 이유 중에 종편의 편파성 네네. 때문에 떠났다 하면 사례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네. 정치부에 계셨는데 네. 정치부에 정확하게는 파견을 갔었습니다. 파견을 네. 대선 시즌이다 보니 네네. 그때 겪은 일이 네.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인지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사는 2012년 11월 말에 나갔으니까 대선 한 달 전이겠군요. 막바지네요, 완전히. 네네네.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 네. 2003년에 부산의 한 상가를 팔면서 네. 기준 시가보다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네.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다. 대선 후보 기사가 검증 나가게 기사처럼 됩니다. 보이는 건데. 예. 네, 그게 제 이름으로 나가게 됐는데 예. 제 이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제가 뭐 이름도 뭐 쓰고 그다음에 얼굴도 나갔지만 제가 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은 그렇게 이름이 나가면은 그 이름을 쓴 기자가 취재를 하고 영상을 따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보도국장이나 편집회를 거쳐서 네네, 그러면 네가 취재했으니까 네 이름으로 나가서 보도를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당연한 거고 기본 원칙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 제가 기사를 두 개 쓰면 하나는 제가 있고 하나는 다른 기자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는 그거를 있죠. 목소리를 빌려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뭐 싫을 때도 좋을 때도 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확인이 좀 당장 할 수 없는 사실 확인은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제가 가서 직접 취재를 하는데 일단 그 핵심 증거라는 이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네. 뭘 취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본인이 취재하지 않았는데도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제가 취재를 거부했었는데 이제 위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러면 몇 번 이제 기사가 치고받고. 먼저 나오고 아니요. 그 기사를 한 4시쯤에 올라온 걸 예. 제가 보고 읽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맡긴 거죠. 기사는 이미 쓰여 있고 방송 기사라는 거는 이제 영상도 붙여야 되고 기자 목소리도 입혀야 되니까 예. 그 과정을 저한테 맡긴 거죠. 예. 근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위에서는 그냥 해라. 아,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네네네네. 이 이름을 달고 나가는 기사인데 네. 내가 기자로서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됐는데 네.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한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죠. 대리 읽기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럼 이 연기자처럼. 기사가 애초에 누구에 작성됐는지도 모르고. 뭐 아마 이름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누가 썼는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네. 누가 썼는지는 알지만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썼는지는 모르죠. 그분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확신을 해서 밀어붙인 건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골자는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썼다,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이런 네네. 기사가 나갔는데 그거를 본인 이름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민감한 시기고 하니 정치부에서 이 기사를 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내보내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다운 계약서 자체가 없더라.
검인계약서가 있어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검인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로서. 그렇죠. 근데 이건 당장 오늘 내보내야 될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충분히 기간을 갖고 취재할 만한 거였는데 너무 무리해서 진행을 했고 결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난리가 났죠. 뭐 야당 여당이 뭐 서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피해는 당연히 야당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된 기사를 본인의 이름으로 내보냈는데 정작 본인은 그 계약서를 만져본 적도 없는 거. 네,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이걸 취재한 기자가 야 계약서 내가 확보했어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확보했다면. 일단 아침부터 그냥 제가 부산에 갔기 때문에 네. 그 다운 계약서를 줄 겨를도 없었고 실제 이게 대학 너무- 계약서가 존재하는 거는 나중에 확인됐나요? 네, 이게 사실 관계는 이 문 후보가 그 법원 앞에서 이제 사무실을 차렸는데 갑자기 검찰이랑 법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네. 한 1억 원가량 싸게 네. 팔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싸게 판 건 맞는 사실이죠. 네. 근데 세금 탈루를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네. 사실 일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뒤섞여 있는 기사였군요. 네.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이걸 너무나 단정적으로 다음 얘기를 계약서라고.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를 좀 중립적으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앵커도 너무 분명한 톤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느냐. 네,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 모가지를 날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돌을 던질 자격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네. 멘트가 나와요. 아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싼 건 맞는데 이유는 다른 거였는데, 네네. 근데 요 싸게 팔았다는 이유 그거를 다운 계약서로 확정한 다음에 관련 멘트들이 다 나왔고 그걸 정작 읽는 기자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냥 읽으라고 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관행적입니다. 아 관행적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제 짐작컨대 제 동료 기자 절반 이상이 경험했을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기사를 대리 읽는 거죠. 대리 읽는데 본인은 정작 그걸 확인할 시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채로 읽게 되는. 그렇죠. 제일 심한 게 북한 기사입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기사를 읽기만 하는 거군요. 누군가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읽었었고, 네. 뭐 북한 마약 심각성 이런 건 제가 취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런 기사는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종편에 있는 기자들이 북한에 가서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민감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북 관련 뉴스가 특히 그렇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꼭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당 당시에 당시 대선에서는 이제 양자 대결이었으니까 거의 네. 야당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가 나올 때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되거나 팩트 체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담당 읽게 되는 기자가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 코멘트 앵커의 코멘트가 그걸 기정사실로 한 채 코멘트를 해버리고 그게 이제 확 퍼져나가고 네. 확 퍼져나간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여당에서는 관련 성명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야당에서는 뭐 부인하거나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 근데 정작 그걸 읽었던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게 경고를 받았다는 걸 제가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네. 제 이름이 나가고 얼굴이 나갔지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기사라는 걸 최근에 이 연재 글을 쓰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름만 빌려준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네,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이명선 기자님을 저희가 글로만 접했지 방송을 잘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셜록과 연계된 코너를 하나 만들지 이명선 기자님을 단독으로. 왜냐하면 저 바로 이어지는 코너가 이제 황교우 선생님 나오는 코너인데 별로 재미도 없고 더 이상 그래가지고
불편할까 생각 중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셜록의 이명선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탐사 취재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새롭게 조망해보자. 네네네. 기존에 알려진 거는 다른. 네. 그래서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뭐 변호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전직 형사분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셜록 홈즈에서 따온 셜록이군요. 네네. 저는 저를 털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후보에 이렇게 물망에 올라온 재수사나 재취재 대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부산 이건 재취재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네. 부산 엄궁동 사건은 지금 박상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고. 엄궁동 사건은 뭔가요? 자세한 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돼서 간첩 조작 사건. 네 지금 취재 중에 있고 아마 간첩 4월 조작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부터 막 있잖아요. 제가 맡은 거는 83년도 사건이고요. 네. 네 보상 청구와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때 그렇구나.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는 거 보고요, 오늘. 네. 오늘, 그런 진실탐사그룹, 셜록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네네. 이제 회사의 형태가 아닌가 보죠? 셜록 그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회사라고 하는 그 박준영 변호사가 유명한 분이죠. 네네. 최근. 그 네. 재심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셜록이라는 그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전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겪어보신, 이렇게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건 중에, 지나간 사건 중에 네네. 이건 틀림없이 억울하게 네네. 억울하게 기소되고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건을 찾아내서 재심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헌법에서 재심을 잘 안 받아줘요. 그렇죠. 명백하게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3심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오마이 뉴스에 계셨던 박상규 기자, 그리고 변호사 중에 박준영 변호사.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그런 사건 중에 일부를 찾아내서 실제 재심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합류하신 거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아예 그럼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룹을 네네네. 만들어서 네네. 꼭 재심 사건이 아니어도 네. 는 맞아요. 탐사는 맞는데 회사 이름이 셜록이에요, 아예? 이게 언론사라고, 예, 회사 이름이 셜록이고요. 그 언론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호한 게 이렇게 변호사도 함께하고, 그렇죠. 조합이.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전직 형사분들도 이 탐정이네요, 탐정회사. 네 사건에 개입을 하는 거죠, 사실상. 개입해서 사실 이제 제가 종편에 있었을 때 기사만 툭 던지고 많은 게 좀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희 셜록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취재도 하고 그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분이 나서서 네네. 적극적으로 보통 이제 일반 언론사는 취재를 하고 던지고 끝인데 네네. 여기서는 취재를 하고 그것도 이제 과거에 잘못 알려진 네. 사건을 재취재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변호사가 나서 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시민분들이 펀딩 금액을 정말 많이 모금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기사를 쓰면 거기에 이제 펀딩을 많이 해주시고 그 금액으로도 재판 준비 비용을 마련해서 무죄를 받아내고 그랬죠. 한 포털에서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하는 연재 그리고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명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로 반가우세요? 네, 저 팬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공장장님이라는 용어도 익숙합니다. 저희가 섭외를 드렸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알고 섭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종편의 기자셨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방금 제목으로 말씀드린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네. 어떤 이유로 종편을 떠났고 지금은 셜록이라고 하는 이게 처음 듣는 수식어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네네네. 활동하고 계세요. 네, 일단 셜록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심층 탐사 보도만 전문적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르포 위주의 기사만 쓸 예정입니다. 저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네. 지금까지는 전 오마이뉴스 기자인 박상규 기자와 그다음에 네. 재심 전문 변호사랑 네. 사실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뭐라고 불러요? 일종의
사회적 언론사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회적 언론사 같기도 하고 대단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네요. 기자와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네네. 힘을 모아서 과거 사건들 중에 네. 반드시 재취재되어서 조명돼야 되는 사건을 취재만 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할 일과 언론사가 할 일과 그리고 이제 면변 같은 변호사 그룹이 할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네. 놀라운 칭찬 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네. 잘 되시길 바라고. 네. 오늘 모신 이유는 그러면 여기 후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형태죠? 그 다음 스토리 펀딩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예. 일단은 후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시민단체 같기도 하고요. 네.